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시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도당위원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국회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법사위 이제 민주당 야당 간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 바로 옆에서 네네.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지난 탄핵 청원 청문회 때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치신 분들은 좀 괜찮으신지요? 예. 아직도 좀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예. 네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실정법 위반이고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 배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입을 막고 방해를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용산에 좀 보여주기식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 압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간에 공소권 취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거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거를 좀 믿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로 뭐 예컨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도 국회의원 임기를 예. 다 도과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과감한 집단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똑같이 상대방 네.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약간 밀침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언론에 드러난 것은 이렇게 어떤 의원분들이 다치거나 이런 장면이 크게 막 부각된 장면은 없었는데 혹시 영상이나 이런 최종 장면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방송국에서 다 와서 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의 여성 의원이 다친 장면은 정확하게 찍혔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타박상 같은 그런 뭐 근육 긴장 같은 이제 상해를 입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10시에 예정된 법사위 회의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쪽이 실정법 위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혹시 고소나 고발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민의힘의 집단적 폭력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지금 두 번째 이런 국민의힘의 불법 행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체증을 갖다가 거의 다 지금 이제 완료된 상태라서 예. 지금 사실 고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패습이 도저히 뭐 뿌리가 뽑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청문회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법 청문회 때, 그 전에 열렸던 청문회 때는 어쨌든 실체 의혹을 좀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별한 과실은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던데 어떤 점이 네, 얻었다고 19일 날 생각하시는지? 청문회를 통해서 예. 그 박정훈 대령이 정당하게 수사한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또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거의 저는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02-800-7070 번호를 대통령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 걸 때도 그걸 사용했고요. 그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 번호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법률비서관까지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혹은 V1, V2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의 그 점이 다 증명이 되었다고. 그 의심이 더 강해졌다 이런 말씀. 예. 보여져서 그런 19일 날 청문회는 그런 그 성과를 있었고요. 국민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이 좀 더 높아졌지 않은가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게 되면 결과가 이제 내일이 나올 테니까요. 네. 그럼 바로 이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전략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건지? 26일 날 아직 그 김건희 여사 비리에 대한 특검이 남아 있습니다. 명품백과 화장품, 향수, 전통술을 받은 것, 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불이 화약고로 붙어 옮긴 형세입니다. 지금 주가 조작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뜬금없는 지원을 통한 삼부토건의 주가 부양에, 주가 조작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혹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고 있거든요. 26일 청문회에는 그 의혹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권력이 거의 관여했는지를 면밀하게 추궁하고 살펴볼 예. 생각입니다. 다음 26일 이번 금요일에 있는 청문회에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지 대충 이분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일 토요일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도 검찰에서 다 말했으니 나는 청문회에 나와서 할 말이 없다. 이런 그 명분을 갖다가 쌓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께서 국민 앞에서 좀 뭔가 사과도 할 게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말했듯이 좀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최재형 목사께서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카톡 그 내용들 그다음에 녹음 내용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라든가 육성을 다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사실 뭐 나오시는 게 저는 더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경기도당위원장 선거도 이제 같이 치러지는데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국격은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불안감까지 안보 불안까지 되고 있는데요. 빨리 윤석열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시급한데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있다라는 소명감을 갖고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